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증권부 이보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동건 회계개혁 성공 위한 과제는 여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던 감사 시즌이 마무리가 됐지만 지금 회계 관련된 회계 관련돼서 일하시는 그분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 외부 감사인 지정이 본격화되면서 아무래도 좀 묵혀뒀던 그런 회계 관련된 이슈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제 금융위에서는 회계 개혁 관련돼서 이 정착 지원단을 출범을 했습니다. 1년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회계개혁 정책지원단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금 좀 생소해요. 네,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어제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거래소, 회계사회 등과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외부감사법 정착을 위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외감법 도입 이후에 감사 현장에서 개선하고 보완될 부분이 생기면서 아예 1년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업들과 회계법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겁니다. 네, 뭐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 회계 개혁이 이제 시작된 게 사실은 2015년 그 대우조선해양의 4조 원대 분식회계 논란 이후에 이제 회계 개혁이 실시가 됐고 그 결실이 앞서 잠시 이제 언급을 해줬던 신외부 감사법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네. 뭔가요? 신외감법은 감사인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당국에서 정해주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감사 시간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감사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 감사 시간제가 있습니다. 네,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와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그리고 표준 감사 시간제 이제 차차 하나씩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감사인에 대한 그 책임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사인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위가 높아졌다는 얘기인데요. 기업의 회계 부정을 눈감아준 회계법인은 감사 보수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되고 형사처벌 수위도 기존에는 5년에서 7년 정도였지만 최대 10년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가는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내고 또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회계법인이 기업과 담합해서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일을 줄이겠다는 게 당국의 의도입니다. 자연스럽게도 기업도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감사 의견을 받기 위해서 기준과 근거에 맞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돼 결과적으로 회계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올바르게 가는 거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신외감법이 이제 도입이 됐고 지난해부터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이다 보니까 외감법 후폭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올 초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기업이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외부 감사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엄격해졌다는 뜻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총 37개사로 지난해에 비해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감사 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요. 감사 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작년에는 15%, 올해는 12.5%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비적정 받은 것이 상당히 많죠. 뭐 지난해와 대비해 본다면 거의 뭐 30% 넘게 증가가 된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상장 폐지 이야기가 나왔던 기업이 뭐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런 가운데 결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시아나항공 네. 나중에 이제 한정으로 좀 바뀌기는 했는데 적정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총수가 사퇴하는 그리고 거기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으로 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바로 이 회계 개혁과 관련돼서 이런 결과물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회계 법인들 같은 경우는 감사를 이제 깐깐하게 하면서 사실은 기업들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기업들은 미리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깐깐하게 볼 줄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한 것이 외부 감사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스스로 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감사 단계부터 회사의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된 건지 근거는 믿을만 한 건지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따지는 겁니다.
외부 감사인의 비적정 감사 의견에 대해서 기업과 투자자가 공통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던 부분은 그 사실을 주주총회 임박해서야 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투자자도 당혹스러워했는데요. 연중 내내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회계 이슈를 파악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말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회사의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언급하신 아시아나항공 사태가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네, 어쨌든 그 후폭풍이 이런 또 결과가 나왔던 거고,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 중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셨는데, 이 또 내용은 좀 뭐예요? 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9년을 주기로 감사인을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주로 감사 계약은 3년 단위로 맺어지는데요. 6년간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계법인을 택하게 두고 그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일정 기준에 따라 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올해는 약 200여 개 기업들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기업은 회계법인과 일종의 일감을 주고받는 갑을 관계였는데요. 수십 년간 한 군데에 외부 감사를 맡기는 기업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이른바 기업과 회계법인 간의 갑을 관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6년간은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그 감사인에게 이제 회계를 받으면 되는 거고, 3년은 이제 지정을 해준다는 거. 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또 의견 충돌이 좀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다시 재무제표를 뭐 바꿔야 되고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뭐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회계법인이 이제 지정됐을 때 이 뭐 회계법인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또 도입이 되는 건가요? 네, 또 이걸 하기 위해서 감사인 등록제라는 게 도입됐는데요. 상장법인이 외부 감사를 하기 위해서 회계사 40명 이상의 자격 요건을 맞춰서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신고 기간입니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상장사 감사나 단순 세무 업무로 그 업무 영역이 축소되는 겁니다. 대형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40명 규모를 맞춰서 신고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문제는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적은 규모의 중소형 회계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법인이 요즘에 M&A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큰 뭐 회사 같은 경우는 M&A 대상이 아니겠지만 이제 중견 그 회계법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화 쪽으로 많이 가게 되겠네요. 네. 지금 뭐 기업들 많이 취재를 해보시면서 뭐 기업에서 이 뭐 감사인 지정제도 여기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실질적으로 좀 불만이 많이 있습니까? 네. 감사인 지정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도입된 게 올해 11월이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서 지금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당장 11월부터 그 여파가 나타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혼란이 더 크게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또 생각하는 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뭐 회계법인이나 기업 또 금융당국 모두 적지 않게 지금 진통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회계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좋잖아요. 주식시장 투자자들도 상당히 좀 반길 것 같은데 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 투자자분들과 연결될 수 있는 얘기가 외부 감사인이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작성됐는지 또 투자자들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꼼꼼히 따져서 보고서 형식의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감사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 구조가 부실하다, 건전하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근거가 올바르게 작성됐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감사인이 이를 보고 의견을 내게 되고 또 이 보고서의 강조사항을 통해서 특수관계자와 거래, 영업 환경 변화, 경영 성과에 미칠 수 있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이러한 보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되면 기업 관계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이 이를 열람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를 토대로 기업의 회계 정보와 앞으로 리스크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참고가 돼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 투자자들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좀 좋겠고, 이 회계개혁을 성공하기 위한 그런 선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회계개혁 정착지원단도 이런 일환인데요. 각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 또 회계법인이 지속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회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겁니다. 정부는 기업과 회계법인 간의 소통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연중 상시감사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건데요.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No Surprise Audit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없도록 감사를 하자는 겁니다. 감사인이 분기와 반기 감사를 나갔을 때 미리 의견을 주고받아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대비해서 기말에 갑자기 비적정 의견을 받는 일을 피하자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분반기 보고서 제출 기한이 짧아서 현실적으로 말기 수준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불만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외관법이 제대로 현장에 정착하도록 성과 평가와 제도 보완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보라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은 전 세계에서 봤을 때 거의 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계 개혁. 이게 잘 의도대로 잘 개혁이 이루어져서 정말 한국이 최고라는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